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 증시가 이제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네요. 미국 증시 분위기를 한번 전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어제는 좀 제법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다우지수가 1%까지 떨어졌는데 오늘은 완전히 반대의 모습 보이면서 어저께 하락분의 한 절반 정도가 3대 지수가 모두 회복한 채 일단 마감이 됐습니다. 브룸버그에서 보도를 한 거죠. 결국 소식통이라는 걸 인용을 하면서 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의 타결이 또 아주 근접했다. 뭐 이런 표현을 쓰니까요. 주시장이 좀 다시 좀 반등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알리앙스 글로벌에서 이런 흥미로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닐 드웬이라는 글로벌 투자 전략가가 하는 네네. 얘기인데요. 딱 전 정확한 표현을 좀 심하게 표현이지만 우와. 정확히 했다고 네네. 하고 있는데요. 이런 뉴스에 휘둘리는 시장이 여러분들 이제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들어보시면 계실 것 같습니다. 파블로프의 개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종소리가 나오고 음식 주면 뭐 침을 침을 흘리고 흘리는, 결국 침을 네. 흘린다는 건데요. 지금 이렇다는 겁니다. 시장이 조금 좋은 소식 나면 막 달려들어서 주가 좀 올라가고 네네. 또 누군가 뭐 안 좋은 얘기하면 또 쭉 떨어지고 이런 그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뭐랄까요? 뭔가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시장이 그냥 소위 노이즈 같은데 좀 흔들리는 네네. 그런 정확한 어떤 판단, 뭐 펀더멘탈보다는 뉴스라든가 그것도 뉴스도 별 의미 없는 뉴스들에 휘둘리는 네네. 그런 시장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어제 전혀 반대되는 모습이 되는 거죠. 어저께 약했던 것들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산업재, 소재, 네. 반도체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 거거든요. 오늘 그런 것들이 쭉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반도체 섹터가 1.5% 정도 올라갔는데 어저께 떨어진 걸 거의 다 회복했고요. 네. 엔비디아도 오늘 한 1% 정도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어저께 떨어진 거 그냥 다 회복했습니다. 갭을 그냥 바로 메꿔버렸고요. 애플도 거의 회복하는 모습 보이면서 그러네요. 애플도 지금 5, 6달러만 올라가면 또 다시 사상주가 가는 그림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굳이 좀 뉴스가 될 만한 거는 이제 유가 부분인데요. 이제 오페크 회담이 하루 앞두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미국에서 발표되는 그 원유 재고가 생각보다 많이 재고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또 유가가 좀 화면에 보이다시피 거의 한 4% 가까운 어떤 급반등하면서 에너지 주식이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 오늘 시장의 단면적인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종목별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어떤 특징주들이 있었을까요? 시장이랑 상관없이 계속 사상체육관을 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이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하고 있는 JP 모건 체이스가 계속 사상체육관을 갖고 있습니다. 네. 금리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JP 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는 거의 5, 60%는 그거보다는 투자라든가 자산 관리 쪽에서 돈을 벌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금리의 그런 하나하나의 움직임에 대한 큰 의미가 없다 보입니다. 어찌됐건 사상체육관을 가고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약간 모자라지만 10년 만에 최고가 수준에 다시 좀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금 일대 주주가 워렌 버핏이거든요. 버크셔스웨이가 최대 주주를 돼 있고 네. 워렌 버핏이 한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SEC에 좀 얘기하면서 더 살 수 있게 좀 예외 조항을 달라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네네. 관심이 있거든요. 10년 전 가격에 다시는 아직 멀어 있는데요. 리먼 사태 전까지는. 어찌됐건 관심이 많은 기업인 게 사실이겠고요. 이것이 포함된 XLF라고 금융업종 섹터가 있는데 오늘 섹터 자체가 1% 올라가면서 어저께 하락을 거의 다 회복했습니다. 그 밖에 오늘 주시장에서 직접적 뉴스보다는 유명한 CEO가 결국 최고 경영진이 바뀐 곳이 한 두 군데 있죠. 네네. 여러분들 누구나 다 쓰시는 유튜브에 결국 알파벳의 최고 경영진 레리 페이지가 이제 물러났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거면서 오늘 구글이 좀 알파벳이 주가 오늘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엑스페디아는 부킹홀딩스와 더불어서 전 세계에서 최다 많이 여러분들 은행 여행 사이트를 운영하는 네네. 곳인데요. 최근에 실적 발표하고 경쟁 심화로 주가 떨어졌었는데요. 알고 보니 뭐 최고 경영진 간에 약간의 의견의 불협화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그만뒀어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는 제대로 정신 차리겠구나 하는 기대감으로. 일 좀 하겠구나, 네, 이래서 오늘 안 6% 싸우고. 올라갔는데 참고적으로 오늘 6% 올라간 것은 S&P 500 중에서 제일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네. 오늘 그런 분명히 특징 중에 틀림없겠고요. 어저께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한 Salesforce.com은 매출이나 이익은 괜찮았는데 네. 4분기라든가 내년도에 대한 가이던스를 생각보다 안 좋게 발표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Salesforce.com 오늘 주가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계속 내년 증시를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내년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이냐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년 증시를 계속 전망하고 있는데 요즘에 또 업데이트된 소식들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증권사들 이제 미국에서도 속속 이제 내년도 전망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는데요. 한 일주일 전에는 한 7, 8개밖에 안 됐는데요. 이번에 10대 개 정도까지 업데이트된 소식이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평균은 지금 현재 지수 정도입니다. 전체 평균은요. 네네. 아마 이제 저 위에로 보는 것은 한 3,400 이상 제시하고 있고요. 아래는 3,000인데요. 제가 조금 위에 2개, 아래 2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제일 많이 보는 것은 크레딧 스위스에서 3,425포인트를 제시하고 있으니까 현재보다 10% 정도 위가 되겠고요. 그러네요. 골드만삭스가 그 다음이고 BMO가 두 번째인데요. 3,4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 내외 상승을 얘기하고 있고요. 여전히 제일 안 좋은 것은 뭐 그 유명한 모건 스탠리가 3,000포인트, UBS도 3,000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오늘 딱 두 군데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레딧 스위스는 현재 주가 대비 10% 위를 보고 있는데요. 이건 이런 겁니다. 2016년부터 19년이 경기가 상당히 회복되면서 주가가 초기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이제 많은 분들 너무 오래돼서 기억 못 하겠지만 한국만 하시는 분들도 딱 기억하실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근 10년에 가장 좋았던 건 2017년이거든요. 맞아요. 사상 최고가 2,300 뭐 언저리 막 갔던 시기가 되겠고요. 지수가 한 30-40% 올라갔던 네네. 시기입니다. 그때는 왜 그랬냐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G20 국가가 모두 흔히 얘기해서 PMI 있죠. 네네. 50 이상으로 갔던 시기입니다. 이게 10년 만에 처음 있던 일이거든요. 네. 바로 그런 게 내년이다. 얘기하면서 라고 크레딧 스위스가 본다. 미국 제가 이제 약간 살을 붙였지만 네네, 그 얘기거든요. 미국, 유럽 전체적으로 다 좋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하는 거가 되겠고요. 자사주 매입도 꾸준히 늘릴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18배 정도인데 PR을 19배 정도 된다. 버도 된다. 그 얘기를 하면서 좀 주가를 올린 거가 되겠고요. 골드만삭스는 주가가 한 5%, 주당 이익이 한 5% 정도 내년에는 최소한 오를 것이다. 얘기하면서 2020년도 평균 이상의 주식시장의 상승을 기대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큰 재미가 없었단 말이죠. 사실 보면 네네. 낮은 금리라든가 채권 시장의 약세가 이게 지금 항상 골드만삭스 하는 얘기인데요. 이런 것이 좋아질 거라 얘기하면서 자기네 기준으로 보면 PR 18.6배 역시 지금보다 위입니다. 지금요. 그러네요. 보시면 되겠고요. 모건 스탠리는 딱 똑부러지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년에 이게 하나도 안 늘어날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월가의 컨센서스는 10%거든요. 네네. 이게 말도 안 된다. 하나도 안 오를 거라는 것이 모건 스탠리가 되겠고요. 특히 해외 주식,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보다는 이머징이나 유럽이 더 좋을 거다. 그래서 미국을 줄여야 된다 얘기를 계속하는 거가 되겠고요. 네. UBS는 실적 침체가 지금 1분기, 2분기, 3분기에 이게 좀 감소거든요. 팩트셋 기준으로 보면. 네네. 근데 내년도 상반기까지 계속 이어질 거다. 얘기하면서 이것 역시 또 이게 안 늘어나기 때문에 3,000포인트까지밖에 안 간다 얘기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가장 큰 차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의 이점망이 컨센서스 있지만 네. JP모건도 한 4, 5% 정도 아니겠나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4, 5% 정도 보는 곳이 예를 들어서 한 3,300, 3,400 초반 보는 거고 아주 적게 많게 보는 것이 10%니까 3,400 이상을 보는 거다. 아주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익이 얼만큼 증가하느냐에 따라서 내년 주가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네.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시장 전반적인 평가는 내려왔습니다. 지금부터 미국 주식 투자하고 싶은데 여전히 뭔가 막연한 분들을 위해서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해도 좋을 만한 주식을 소개하는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지금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